제가 항상 배당주에 대해서 특히 자산이 불어날수록 배당주 투자는 말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금융종합과세를 두들겨 맞으면 절반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SA 계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도 괜찮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배당 ETF를 투자하는 것 또는 고배당 주식을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계좌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되게 많은 질문을 주신 자산관리 종합계좌 ISA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발행됐던 ISA 계좌 관련해서 좀 많은 질문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ISA를 개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기초부터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ISA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신탁, 일임, 중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중개형 하세요. 일단 신탁형은 그냥 액티브 펀드예요. 그러니까 그 가입하는 회사에 가서 신탁형을 가입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운용을 해줘요. 근데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액티브 펀드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비용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상품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 몇 번 드렸죠. 그만큼 자산 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SOA 주가가 S&P 500이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만 해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천하의 워렌 버핏도 시장을 이기기가 이렇게 힘든데 꼭 그렇게 신탁형, 1임형을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금에 돈을 넣고 싶다라면 신탁형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저는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은행 예금은 이제 투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CD라고 해서 고객 예탁 증서 예금 상품이 ETF로 상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 예금을 가입하신 다음에 대부분 만기까지 못 가요. 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인내심은 별로 길지 못하거나 또 수익이 뭐 한 2%, 3% 나오고 있는데 옆에서 하루에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그 예금을 하고 있냐라고 누가 이야기하면 호로록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ETF로 투자하면 은행 예금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신탁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객이 직접 상품을 할 수 있는 증권사에 가셔서 중개형 ISA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쉽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ISA 투자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투자 도중 급전이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하면 페널티가 있나요? 다 인출하면 페널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원금만 인출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년에 걸쳐서 4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5천만 원 됐어요. 운용 잘하신 거죠? 근데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4천만 원까지 인출하면 그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 본 걸 남겨놓으면 돼요. 우리가 세금은 다 이익 본 거에 과세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같은 것들을 다 세금을 거기다 붙이잖아요. 이익 본 거에다가. 근데 그거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원금만 인출하는 데 대해서 세금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만 않으시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단 원금을 중도 인출했다가 새로 넣을 때는 이제 납입 한도가 또 회복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전에 넣었던 2,000은 다시 사라져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번 돈은 지킬 수 있으니까 충분히 ISA 투자는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투자를 하실 때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되게 크지만 대신 인출할 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반면 이 ISA 투자는 원금 내 인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ISA 계좌가 만기되는 때 보유한 종목 모두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만기되더라도 당장 현금화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계좌 계속 유지하시면 되잖아요. 원한다면 가입 기간을 더 연장해서 만기를 늦춰도 되고 이에 따라서 계속 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도는 1억이 한도죠.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1억이 정해져 있는 한도니까 이걸 넘겨서 더 넣을 수는 없는데요. 만기를 연장하는 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5년 지나면 무조건
매도 이건 아니에요. 그 5년 뒤에 장 안 좋으면 버티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 ISA 계좌에서도 해외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대신에 뭘 살 수 있죠?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 ETF를 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자산관리 종합계좌가 국내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부양 목적으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는 좀 안 돼요. 그렇지만 대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번 질문입니다. ISA와 연금저축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급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내가 뭐 몇 년 내에 돈을 빼내야 된다. ISA가 최고죠.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하면 아무 문제 없고 그다음 만기 3년 맞춰가지고 벌었던 돈 인출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연말 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 건 좀 없죠. 연말 정산에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납입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최대 99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와, 이렇게 600만 원 넣고 돈을 99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거죠. 물론 이제 세율에 따라 소득에 따라 79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돈 수익률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상품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상품이 사실 세금까지 돌려받으니까 수익률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상품들은 이제 중도 인출할 때 페널티가 있죠. 야, 그 수익 냈던 거 다 내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인출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ISA 그리고 ISA 한도가 다 차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ISA 한도 2천만 원을 다 채운 다음에 개인 연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저는 일단 세금 걱정 없는 게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뭐 묻더라고요. 박사님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 어떠냐 물을 때마다 제가 항상 배당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특히 자산이 불어날수록 배당주 투자는 말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이유가 금융종합과세를 두들겨 맞으면 절반을 거의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배당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은행 예금은 더 그렇고요. 안 그래도 짜디짠 예금에 금융투자 과세까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이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SA 계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투자도 괜찮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당 펀드들, 배당 ETF를 투자하는 것 또는 고배당 주식을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계좌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면 저는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좋은 배당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배당주 ETF를 사는 것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걸 사는 것도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이런 ISA 계좌가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있어서 시장이 되게 크게 조정을 받았거나 또는 굉장히 이건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또 분산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또 제가 추천했던 투자 3분법이라든가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 ISA 계좌에 대해서 특집을 한번 했는데요. 이 ISA 계좌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할 목적으로 만든 계좌니까 이 계좌를 좀 활용하셔서 긴 항목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럴 때 ETF로 투자하시는 걸 참 추천을 드리는 게 개별 종목 투자에서 성과 내기 진짜 어려우니까 ETF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좌는 또 세금을 안 내니까 내더라도 좀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니까 상당히 세금 목적에서도 세금 면에서도 매력이 있으니까 해외의 주식형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부담이 덜하다는 면에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아무튼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올렸던 ETF 관련된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